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우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간단한 요약입니다. 간단 요약 및 수술 전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쭉 알아봤죠.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하니까 이거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의 수술의 발전이 쭉 됐는데요. 그래서 나사못이 옛날에는 금속으로 나사를 쓰다가 요즘에는 생체 흡수성 나사로 바뀌었죠. 바이오 스크루 바뀌었습니다. 이 또 바이오 스크루도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더 잘 녹고 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봉합사도 옛날에는 그냥 다른 거 쓰다가 요즘에 아주 튼튼한 우리가 봉합사가 있습니다. 이걸 파이버 와이어라 해요. 이거 잘 손으로 뜯어도 찢어지지도 않고 상당히 단단합니다. 이런 파이버 와이어라는 실이 발전이 돼서 우리 회전근개 봉합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술 술기가 가장 많이 발전했죠. 옛날에는 다 쨌죠. 저번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죠. 전부 다 개방성으로 하다가 미니 오픈, 채소 절개로 하다가 요즘엔 다 관절경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수술 술기까지 많이 발전했습니다. 수술 술기 그리고 선생님들의 실력이 많이 늘고 여러가지 기구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회전근개 봉합술이 많이 좋아진 거죠. 자, 임상장상부터 쭉 한번 요약해서 봅니다. 회전근개, 그래도 다른 내용이에요. 이전 했던 내용이 다른 거니까 짧고 굵게 넘어가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소파열, 중파열이 있고 대파열이 있다고 나누어졌죠. 소파열, 중파열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다양합니다. 많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조금 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감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아프면 병원에 오겠지만 조금 아프면 안 오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처음에 빨리 병원 가셔야만이 소파열이 중파열로 가고 중파열이 대파열로 가는 걸 막아주니까요. 그래서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빨리 엑스레이 하고 MRI 찍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회전근개 대파열이 되면 근력이 떨어지겠죠. 파열이 많이 생겼으니까 어깨를 못 들죠. 어깨를 못 들고 근력이 약화되고 근력이 여기 뒤에가 근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한 기능적 제한이 생기고 그런데요. 일상적인 활동은 또 가능해요. 신기하게 대파열이 있어가지고 많이 끊어져 있는데 일을 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최근에 어떤 분을 봤는데요. 회전근개 대파열인데 수술을 안 하고 계세요. 수술을 안 하고 계시는데 또 힘든 건축일, 노동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대파열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요령이 생겨가지고 견갑골의 근육이라든지 다른 삼각근의 힘 등으로 우리가 수술을 안 하고도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관절염이 더 심해지면 나중 되면 어깨를 못 쓰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대파열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소파열일 때 하는 것이 결과가 좋겠죠. 야간통입니다. 밤에 많이 아파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밤에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릎도 마찬가지, 발목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어깨는 야간통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환자 어깨 쪽으로 옆으로 누울 때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똑바로 완전히 통잠으로 자지는 않습니다. 칼잠, 통잠 그냥 똑바로 누워서 자지도 않죠. 하다 보면 왼쪽 오른쪽 뒹굴뒹굴 합니다. 아픈 쪽에 어깨 쪽으로 옆으로 누울 때 그쪽에 조직이 부종의 증가와 압력이 증가되니까 통증을 야기한다는 거죠. 오른쪽이 아픈데 이렇게 누워서 잤어요. 누워서 자니까 이게 아픈 거죠.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똑바로 누워서만 못 자기 때문에 부종의 증가로 통증이 생기고 그래서 야간통이 더 많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존재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많이 아파하죠. 야간통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또 낮에도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야간통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또 그 외에도 유명한 것들이 점액낭염, 후신 역할을 하는 점액이죠. 점액낭이 염증이 생기는 거. 우리가 충돌 증후군이랑 같은 개념이죠. 점액낭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뜨끔뜨끔하고 아파요. 또 상완 이두근염, 과사용을 한 경우죠. 어깨를 많이 쓰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이 과사용이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생기느냐? 이두근염은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이 떨어지고 많이 안 늘어나는데 또 많이 쓰니까 노화가 되면서 날카로운 통증이 생깁니다. 뜨끔뜨끔 빡빡합니다. 야간통이죠. 오십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잠 못 자죠. 하루 종일 아파요. 아침부터 밤에 잘 때도 아프고 또 석회성 근염이라고 그러죠. 석회화 근염 같은 말인데요. 이게 또 석회가 있게 되면은 갑자기 잠을 한숨도 못 잡니다. 한숨도 못 자고 그 다음날 병원에 바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간통의 원인들 쭉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그리고 골관절염, 대행성 관절염, 흉곽 출구 증후군, 점액낭염,
이두관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있겠죠. 파열의 원인입니다. 일부는 외상력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합니다. 젊은 남자들이 갑자기 뭐 야구 공 던지다가 또 뭐 테니스, 배드민턴 등등 헬스 등등을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뜩 하고 윽 하고 아파지는 경우는 외상력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 없이 그냥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전에 어깨를 아팠는지 부상의 연계가 어렵습니다.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점진적이고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퇴행성 병변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퇴행성이라는 이야기죠. 신체 진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요약하면 충돌 징후 검사라고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니어 테스트, 호킹스 테스트. 어깨를 올려가지고 하는 거죠. 어깨를 올리고 이렇게 이것도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풀캔, empty can 테스트. 손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검사들. 원을거린 동작에서 스스로 원을거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딱 아파요. 90도에서 아픈 사람, 또 180도에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견봉하에 연발음이 생깁니다. 울퉁울퉁, 뿌두둑뿌두둑, 뚝뚝뚝뚝 하는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근력이 감소됩니다. 근력이 통증이 심하지만 근력이 감소 때가 특징적인 게 있는데 통증은 아주 심한데요. 잠 못 자고 아프고 막 심통이 납니다. 근데 근력 감소는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력 감소가 경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증은 그냥 그래요. 그냥 시큰둥한데 뒤쪽에 근을 침범한 경우, 극상근, 극하근 등을 침범한 경우에는 회전력이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광범위 파열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어깨를 잘 못 든다는 거죠. 극상근과 극하근까지 안 좋아지게 되면은 힘이 떨어진다. 통증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심하면 병원에 바로 오시겠죠. 그래서 바로 치료받고 수술까지 하면 좋아지지만 통증은 별로 없는데 그냥 참고 지내는데 후반까지 다 안 좋아져서 대파열, 광범위 파열이 되거든요. 그때 오시게 되면 수술도 힘들어요. 봉합을 하더라도 결과가 떨어지니까 통증이 좀 있으면 너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우리가 극하근의 근력 감소까지 생겼죠. 여기 오른쪽 왼쪽 비교해 보니까 왼쪽은 도톰한데 오른쪽 벌써 푹 꺼졌죠. 극하근의 근력 감소가 온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외회전력이 감소가 됩니다. 어깨를 잘 못 든다는 거죠. 회전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견봉쇄골 병변, 기존에 있던 관절염이나 견봉쇄골에 이전에 견쇄관절 탈구 등의 수상이나 이전에 어깨가 빠진 적이 있어요. 견봉쇄골이 넘어져가지고 견봉쇄골 탈구 등이 생겼고 동반된 2차적 염증성 관절증에 의해서 초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전의 관절염이나 어깨 수상을 당해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파진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회전근개 파열과 동시에 이런 견봉쇄골 병변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깨가 아픈데 꼭 회전근개가 아픈 게 아니에요. 견봉쇄골에도 관절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같이 이번에 올린 거예요. 이런 거는 상지 교차 조작이나 뇌회전 시에 통증이 생기고 또 그 부위를 직접적으로 눌러봐도 아프기에요. 견봉쇄골은 오랫동안 이런 경우가 또 뭐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봉 여기가 아크로미온이 견봉이고 그리고 클레비클은 쇄골이죠. 견봉쇄골 인대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골격이 막 생성되었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각보다 아프겠죠.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관절염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전근개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그런 개념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치료할 때 같이 하셔야 됩니다. 또 수술할 때 여기를 좀 잘라주죠. 다 같이. 수술 전 고려사항 몇 가지 좀 볼게요. 크기가 작은 경우 소파열에 대해서는 수술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파열이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파열의 크기가 커져요. 중파열, 대파열로 가기 때문에 저는 너무 커지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방치했다가 나중에 중파열, 대파열 되면은 그때 후회하죠. 그때 병원에서 선생님 말대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았는데 괜히 방치했다가 더 안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파열일 때는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외상에 의한 파열은 빨리 하셔야 돼요. 외상 전에는 이런 경우가 어깨 관절이 당연히 정상이죠. 근데 넘어지거나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즉각적으로 수술적 봉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봉합을 하면 결과가 좋아요. 이런 거 외상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크기도 안 크거든요. 1cm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봉합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또 수술 전 고려사항 2 외상이 없고
증상이 지속되고 MRI 상에서는 파열이 확인될 때, 이럴 때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게 됩니다. 6개월 간격으로 MRI를 찍으면서 2시간 잘합니다. 이때 만약 증상이 지속되고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으면 그때 수술을 합니다. MRI 상에서 파열이 크지 않고 이럴 때 보존적 치료를 해보면서 6개월 간격으로 찍어보면서 쭉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안 좋게 되면 수술하는 것이 방법이다.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동반 질환이 있을 때 당뇨, 고혈압이 있거나 다른 질환들이 아주 심할 때 콩팥이 안 좋다든지 심장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집안일이든지 신체적인 문제든지 수술 후 회전근개 유압이나 재활을 잘 못할 상황인 경우, 이런 경우는 수술을 좀 미뤄야 됩니다. 최대한. 또 난 수술을 하고 나서 수능도가 좋지 않을 경우,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요. 수술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수능도가 좋지 않을 경우에 수술 미루고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술은 증상이 아주 약화되는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안 좋은 경우에는 최대한 미뤄서 아주 심하게 될 때만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크기가 작을 때는 빨리 수술하고 그리고 외상일 때는 되도록이면 빨리 수술해주자. 근데 그냥 크기가 안 큰데 그리고 안 아파요. 수술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난 한번 잊고 싶어요 할 때는 보존적 치료를 해보면서 경과를 보기도 하고, 하지만 동반 질환이 있거나 재활을 못하고 할 때는 수술을 최대한 미루자. 영상 마음에 드셨습니까?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군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되죠?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술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전근개 파열,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 보고 수술도 잘 받으시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 재활까지 꼭 잘 받으셔서 목, 일터랑 운동에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